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경기 침체 우려와 고인플레이션 환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술 대기업들이 정리 해고를 단행하는 등 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웹3 기업들의 고용은 반대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오늘자 31일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미디어는 올 들어 700개 이상 기술 스타트업이 정리 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최소 93,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과 같은 초대형 기술 기업들도 고용 축소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초기 단계에 웹3 기업으로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컨텐츠에서 공유 중인 웹3와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라는 주제의 그 세 번째 자료로 현재 NFT 산업의 현황을 분석해보고 파이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NFT가 웹3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해서 NFT 분야에서 기대되는 파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3세대 인터넷이라고 불리면서 블록체인 환경의 탈중앙화 기술을 근거로 하고 그 토큰 경제 보상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웹3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제기가 됩니다. 이것은 여전히 웹3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웹3의 가장 선도 분야인 디파이의 현황과 그 기반 인프라와 레이어 1 블록체인의 웹3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웹3가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기반 모델인 NFT 분야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해보고 파이의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NFT 거래 활동은 2021년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 후에 2022년 비교적 안정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웹3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두드러진 부분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NFT는 그 단위를 교환할 수 있는 기존 암호화폐들과는 달리 단위가 고유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아이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NFT는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여서 구축된 블록체인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는 이미지와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와 같은 미디어가 포함되는 파일 또는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인 객체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NFT는 일반적으로 토큰과 관련된 데이터, 미디어 또는 객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며 일반적으로 전문 시장에서 구매되고 판매됩니다. NFT는 2021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지만 이 성장은 일관되지 않았고 2022년 현재까지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우리는 NFT 시장이 2021년 초 이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축소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초 이후로 NFT의 거래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이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변동됩니다. 2022년 현재까지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전송된 그 가치는 1월에는 큰 성장을 계속했고 2월에는 하락세에 들어갔다가 다시 4월 중순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NFT 수집가들은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NFT 시장에 약 370억 달러 이상을 보냈고 2021년에 보낸 총 400억 달러를 다시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늦 여름부터 NFT 거래 성장이 적절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큰 스파이크를 제외하고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나는 뮤턴트 에이프 클럽의 컬렉션 출시로 인해서 추진된 8월 말이고 다른 하나는 2022년 1월 말에 룩슬레어 NFT 시장에 출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게 급증한 이후에 NFT 거래 활동은 2월 중순부터 크게 감소하였고 2월 13일 주에 약 39억 달러에서 3월 13일 9억 6천만 달러로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2021년 8월 1일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나 4월 중순부터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또 다른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출시로 인해서 연초에 도달한 주간 판매량에 다시 근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량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활성 NFT 그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오픈시와 룩슬레어 NFT의 플랫폼의 현황들입니다. 2022년 1분기에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한 고유 주소는 약 95만 개로 2021년 4분기에 62만 7천 개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활성 NFT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는 2020년 2분기부터 분기마다 증가하였고 2022년 2분기에 마침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대표 플랫폼인 오픈시의 활성 NFT 컬렉션 수는 2021년 3월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였고 2022년 4월 말까지는 약 4,000개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원초적인 질문을 진행해 보아야 합니다. 왜 NFT는 웹3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웹3에서 NFT는 사람들의 디지털 아이디 그 자체를 말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활동적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최고의 영업사원으로서 그 프로젝트를 홍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 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웹3에서의 활성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감소한다고 하는 것은 웹2 환경보다 훨씬 더 그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새로운 초기 기술과 마찬가지로 NFT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기업들은 이제 얼리 어답터로서의 이점을 크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NFT를 통해서 기업들은 이전에는 제공할 수 없었던 독점적인 가치와 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고객과 연결될 수가 있으며 그 관계는 더욱더 긴밀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NFT를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매우 인기 있었던 NFT 플랫폼에 대한 웹 트래픽을 분석해본 결과 자산과 관련된 클래스가 전 세계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태국과 중국, 베트남, 인도를 대표로 하여서 중앙아시아와 남부아시아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북미와 서유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들은 확실히 뒤처져 있지만 2021년 초 이후로 전체 웹 트래픽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이 없다는 것은 사실 암호화폐 전체와 마찬가지로 NFT가 전 세계 사용자들을 골고루 사로잡았음을 시사합니다. NFT 거래 규모를 분석하면 누가 투자하고 있고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 거래의 대다수는 바로 소매 규모로 $10,000 가치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0,000불과 100,000불 사이의 NFT 수집가 규모의 거래는 2021년 1월과 9월 사이에 모든 거래의 몫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그 이후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분간 새로운 소매 NFT 투자자의 추가가 더 큰 NFT 투자자의 추가와 함께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송 횟수보다 거래 가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NFT 수집가가 그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극도로 큰 규모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특정 주간에는 대부분의 활동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0월 31일 해당 주에 기관 거래는 전체 활동의 약 73%를 차지하기도 했고 이것은 주로 뮤턴트 에이프 컬렉션에서 여러 가지 NFT를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몇 주 동안 더 많은 기관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이후로는 기관 거래가 전체 활동의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FT 시장 전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관 규모의 NFT 거래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말과 올해 2월 중순 사이에 기관들의 NFT 구매는 매주 증가하여서 약 2,739개로 급증한 후에 2월 13일 해당 주에 1,889개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 후에 기관 NFT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2월 20일 해당 주 동안 400건대의 거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2022년 4월 17일 기관 NFT 활동은 아직도 2021년 겨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관 활동이 매우 감소하였으며 또 일반적으로 NFT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것과 대략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암호화폐 겨울 시기와 매우 일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NFT 관련된 구글 검색과 NFT 거래 활동 사이의 통계적 관계에 대해서는 쉽게 입증할 수는 없지만 NFT가 2021년 말에 달성한 광범위한 거래 수준과 관심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거래 활동의 증가와 혹은 인기 있는 NFT 컬렉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찰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파이 로고를 사용하는 NFT 작품들도 오픈시에서 이더리움으로 거래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파이 네트워크에서 NFT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파이코어 팀은 개발자 파이오니어의 파이 앱 개발 질문 관련하여서 현재의 스텔라 SDK를 통한 개발을 진행할 경우에 미래 파이의 스마트 계약을 준비하는 일이라고 확인해 주면서 현재 코어팀 역시 NFT 생성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결국 NFT는 파이 플랫폼의 스마트 계약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파이 코어팀이 바로 파이 아트데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파이오니어들의 아이디를 기반으로 하는 그 NFT 아트를 확보 중에 있고
메인넷 오픈 시에 해당 작품들을 모두 NFT 아트화가 될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파이체인몰의 경우에도 파이체인몰과 파이팻을 통해서 수집된 1000만 개 이상의 테스트 파일을 통해서 계속 파이 NFT 지갑 계정을 생성 테스트 중이며 파이 NFT 지갑을 개설하는 데는 약 31개 정도의 파이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파이가 오픈 메인넷이 진행이 되면 파이 커머스를 통한 파이 소각도 매우 크지만 아마도 NFT 시장에서 그 지갑 형성과 거래를 통한 파이의 소각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웹3의 기본 인프라인 디지털 아이덴티티와 연계된 소유권의 핵심 사업 전략으로서 NFT의 현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현재 300만 명 이상의 KYC 통과자와 실제 지갑 약 170만 개 이상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2021년 1사분기 디파이의 확대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켰던 웹3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NFT가 최고의 거래를 기록하였던 2022년 1분기 NFT를 구매하거나 판매한 고유한 지갑의 주소는 95만 개 수준이었습니다. 파이가 NFT 분야에서도 충분히 자체 메인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장에 독보적인 증가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바로 파이 사용자 기반이 그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KYC 속도가 지연되고 있고 쓸만한 파이 앱이 부재하다는 불만을 이야기하시는 파이오니어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를 결제 수단으로 하고 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 사업주분들의 등장입니다. 개인 간 P2P 물물 교환과 함께 사업주들의 상품과 서비스 교환 결제만으로도 엄청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고 실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것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실물 기반 블록체인의 유스 케이스를 쌓아가는 위대한 진보임을 잊지 마시고 더 많은 개인 간 P2P 거래와 상품 거래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파이코인의 가치를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하시고 모든 파이 커뮤니티가 당분간 이것에 집중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